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 시장 혹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사실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원장, 대형학원 사장, 자산운용사 임원까지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아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을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지목하고 개인 11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똑똑히 각인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이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손을 댄 건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그냥 동네 병원이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죠. 여기에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도 함께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 번 돈을 주가 조작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까지 가담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성을 범죄에 활용한 겁니다. 이들이 끌어모은 돈이 무려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 재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법인 자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작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1,000억 원이면 코스닥 중소형주 하나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유통 물량을 거의 통째로 장악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썼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주가 조작 수법의 총집합입니다. 첫 번째, 가장매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거래량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거래가 활발해 보이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두 번째, 통정매매입니다. 미리 가격과 수량을 짜고 동시에 주문을 넣는 겁니다. A가 100원에 팔면 B가 100원에 사는 식이죠. 세 번째, 고가매수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계속 사들이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 허수매수입니다. 살 의사가 전혀 없는데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서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직전에 취소합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교묘한데 시종가 관념입니다.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시초가와 종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캔들 패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수법은 바로 그 차트 자체를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양봉이 나와야 할 자리에 양봉을 그려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전 세력이 기업 내부자까지 포섭했다는 사실입니다. 작전 세력은 먼저 조작 대상 종목인 A사의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했습니다. 내부에 사람을 심은 거죠. 그리고 소액주주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접근합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기업 경영을 개선하겠다,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접근한 다음 자기 주식 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즉 유통 물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유통 물량이 줄면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결국 이들은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 고개 물량을 쏟아내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빼돌린 부당이득이 무려 4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을 동원해서 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결국 11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400억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0채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라 믿고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종목에서 재미를 보니까 C 종목까지 추가로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추가 범행이 중단됐죠. 만약 당국이 늦었다면 피해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문제가 이 사건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더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 5명이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 기사를 쓰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가서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팝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일반 투자자 여러분은 뉴스가 나온 뒤에야 정보를 접합니다. 그때 이미 주가는 올라있죠. 반면 기자는 뉴스를 직접 만드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정보가 시장에 풀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의 비대칭을 넘어서 정보의 독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합동대응단은 2016년 2월 5일 한국경제신문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측도 뒤늦게 재발방지책을 내놨습니다. 기자의 단기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6개월 초과 장기 보유만 허용하겠다고 했죠. 독립적인 윤리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터진 뒤에 나온 대책이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정보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죠.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패가망신 1호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2호 사건도 이미 터졌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 임원이 공개 매수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공개되자 주가가 뛰었고 이 임원은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불공정거래의 뿌리는 여전히 깊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60%로 압도적 1위이고 시세 조종이 25%, 부정거래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시세 조종은 이번 패가망신 1호 사건처럼 주가를 직접 올리고 내리는 행위입니다. 부정거래는 허위 공시나 사기적 거래를 의미하고요. 결국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몰래 거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025년 7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 조직이죠. 출범한 지 2달 만인 9월에 1호 사건을 적발하고 10월에는 2호 사건까지 잡아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2026년 2월에는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고 3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호 사건의 고발과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올해를 주가 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패가망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강렬하죠. 집안이 망하고 몸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정도 표현을 쓴다는 건 그만큼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고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행위,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수년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이니까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당이득 400억 원에 과징금 최대 800억 원, 합치면 12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패가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거래 자체가 제한됩니다. 주식이고 펀드고 선물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되고요.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범죄가 결국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런 주가 조작이 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가 조작의 피해 구조는 간단합니다. 작전 세력이 먼저 주식을 대량 매집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죠.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늘고 차트가 예쁘게 그려지고 관련 뉴스도 나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바로 그 시점이 작전 세력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세력은 개인이 충분히 유입된 걸 확인한 뒤 보유 물량을 쏟아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마지막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400억 원의 부당이득은 결국 누군가의 400억 원 손실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 개인들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조작 종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몇 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적 발표도 없고 특별한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종목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인 종목이 갑자기 500만 주가 거래된다면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SNS나 리딩방에서 특정 종목을 강력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무료로 대박 종목을 알려준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력의 탈출 물량을 받아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높은 종목입니다. 매출이 100억인 회사의 시총이 1조를 넘기면 뭔가 비정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매매 패턴입니다. 장시작과 끝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시종가 관여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주가 조작을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7대 비정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마약, 공직부패, 부동산 투기와 같은 레벨에 놓은 겁니다. 주가 조작이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좀먹는 비정상으로 분류된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패가망신이라는 표현도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메시지입니다.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금감원 따로, 검찰 따로, 경찰 따로 조사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수사가 느렸고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미미해서 오히려 범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동대응단이 통합수사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강화됐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에 거래 제한까지 걸리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합동대응단의 강력한 의지와 실제 적발 실적이 시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패가망신 1호라는 상징적 사건이 향후 작전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여전히 60%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더 교묘한 수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1호 사건 마무리 이후 후속 사건에 집중 수사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2호 사건까지 나왔으니 3호, 4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징금도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벌었으면 확실히 뱉어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핵심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은밀한 범죄를 초기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건 나 자신입니다. 첫째, 급등주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공시와 재무제표를 확인하십시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급등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SNS나 리딩방에서 오는 종목 추천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공짜 정보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셋째,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면 설령 주가 조작 피해를 입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고가 다음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하셔야 할 핵심 변수는 4가지입니다. 합동대응단의 후속 적발이 계속 이어지는지, 과징금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는지,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3호, 4호 적발 소식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새로운 불공정거래 수법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될 때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조작 적발 소식이나 금융당국의 추가 제재 발표가 나오면 즉시 다루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대로 된 정보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